지역의 이슈를 분석해보는 시간 헬로 이슈토크의 김세진입니다. 1971년 서울에서 열린 이후 52년 만인 2023년 창원에서 아시아 사격 선수권 대회가 열립니다. 이 기쁜 소식에 창원시는 지난해 열린 세계 사격 선수권 대회와 마찬가지로 남북 체육 교류와 화합의 차원에서 북한 선수단을 유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오늘 헬로 이슈토크에서는 북한 선수단의 참가 가능성과 경남도와 창원시가 해야 할 과제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조재우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창원시의회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소속 구점득 창원시의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창원시가 2023년 아시아 사격 선수권 대회 유치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자, 작년에 있었던 세계 사격 선수권 대회와 비교했을 때 이번 유치에 대한 성과 어떻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2018년 세계 사격 선수권 대회, 2023년 아시아 사격 선수권 대회 모두 국내외 사격 인사와 대한사격연맹, 창원시가 사전에 빈틈없는 유치 전략을 준비하여 적극적인 현장 홍보를 할 기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네. 특히 이번 아시아 선수권 대회 유치는 최근 10년간 아시아 선수권 대회를 쿠웨이트 아카르트에서 개최됐는데 아시아 사격연맹 본부 소재지가 쿠웨이트인 점에 비해 중동세가 강한데 이번에는 중국까지 유치 신청에 나서서 중국, 쿠웨이트, 아랍에미레이트 치열한 경합을 예상되었기에 사전에 치밀한 유치 전략을 준비했습니다. 네. 또한 이번 성공 유치는 창원시와 이달권 국제사격연맹 집행위원과 김일한 아시아 사격연맹 집행위원, 네. 장갑석 한국 최대 교수님을 비롯한 사격계 인사들과 창원시가 긴밀한 협력을 한 결과입니다. 네. 2018년 사격선수권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함께 창원의 우수한 도심 환경과 대회 운영 능력을 여러 국가 대표들에게 인정받았다고 해석됩니다. 네. 자, 지난 2018년 대회에서 가장 주목을 끈 이슈는 바로 북한 선수단 참가였습니다. 이번 대회에도 북한 선수단 참가를 꾀하겠다라고 허성무 시장이 발표를 했는데 이번 발표 듣고 어떠셨습니까? 이번 허성무 시장의 그 발표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한영 입장을 가지고 있고 또 현재 남북 관계가 그렇게 좋지 못하잖아요. 네. 그리고 문재인 정권 초기보다도 훨씬 안 좋은 게 지금 자명한 사실인데 이 정치 문제를 정치적으로 풀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제나 스포츠, 문화, 예술 같은 이 비정치적 영역에서의 교류 협력이 또 이 정치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주요 수단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예, 그런 측면에서 2023년도에 북한이 참가를 한다면 남북 관계를 더욱 좋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가 있고 네. 더욱 2023년도에 만일의 남북 관계가 굉장히 좋은 관계가 되었다면 네. 이 관계를 유지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허성무 시장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남북한 경제 교류 화해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북한 선수 참가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시민들이 좀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는 통일 사업, 남북 교류 사업이 중앙 정부에 국한된 사업만은 아니다. 지방 정부가 충분히 주체가 될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남북 관계 개선 또 통일의 밑거름이 되기 때문에 네. 지방 정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에 대해서 저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싶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 창원시가 굉장히 좀 잘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예, 물론 북한 선수단이 2023년 대회에 참가를 한다면 의미는 있겠습니다만은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많은 얘기가 그렇죠. 나오고 있는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아직 2023년이면 조금 먼 이야기인데 가능하다 못하다 이렇게 지금 단정 짓기가 쉽지는 않고 네. 남북 관계가 좋으면 지난 세계 사격 선수권 대회처럼 이제 참가할 가능성이 꽤 높겠죠. 그런데 이제 반대로 남북 관계가 경색 국면에 처해져 있으면 정말 쉽지가 않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네. 하고 있고 이럴 경우 이제 창원시의 고민이 굉장히 깊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남북 관계의 최대 변수는 우리가 아니라 북한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시민사회 공조 속에 어떻게 되었든 간에 북한 참가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네.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무엇보다도 우리 시민들이 공감이 뒷받침이
된다고 네. 봅니다. 만일에 반감이 생겼을 경우 우리 네. 시민들이 여기서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지 않고 그다음 여기에 대해서 뭐 어느 정도 반감이 생긴다면 네. 북한도 참가하는데 굉장히 꺼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북한의 참여가 왜 필요한지 먼저 사전에 시민들에게 그 당위성을 충분히 알리고 홍보도 적극적으로 전개할 필요도 있고 그 속에서 북한 참가를 유도하는 게 가장 뭐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특히나 구점득 의원께서는 현재 창원시의회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소속이신 만큼 이번 발표에 대해 더 많은 관심 쏟고 계실 것 같은데, 자, 조금 이르긴 합니다만 북한 선수단의 대회 참가 요치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2018년 2월 평창 올림픽에서 남북 공동 입장에 이어 아이스하키 단일준도 이제 선보였고 7월에 통일 농구대회가 평양에서도 열리고 자카르타 아시안 게임에서는 여자 농구와 카누 종목에서 단일팀도 탄생했습니다. 남북 하의 분위기가 스포츠가 이끄는 듯했지만 지난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끝나온 뒤에 냉각된 남북 스포츠는 우리 지난 15일 네. 평양에서 월드컵 예선전에서 무관중, 무중계로 깜깜이 사태로 벌어졌습니다. 창원시 역시도 남북 교류로 스포츠 사업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네. 남북 주니어 평화 사격 대회 또는 남북 사격단 동계 훈련 그리고 월드컵 사격, 북한 선수단 참여, 통일 마라톤 대회, 또 평양 국제 마라톤 대회 모두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포츠 사업들도 모두 네. 무산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북한은 스포츠를 철저하게 정치에 이용하기 때문에 2024년 아시아 선수권 대회 참가는 지금 현재 전직 상황에서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3년 뒤 이래서 그때 또 정치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부정적이다, 긍정적이다 말은 우리가 여기서 말씀드리기에는 좀 이르지 않겠나 하는 판단이 있습니다. 예, 어쨌든 뭐 말씀처럼 시간이 많이 남은 만큼 일단은 뭐 지켜볼 문제긴 합니다만 일각에서는 뭐 완전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는 분석도 있거든요. 정치 외교학과 입장에서는 어떻게 좀 해석하십니까? 현 상황이 계속해서 지속된다면 솔직히 그 쉽지 않다고 보는 게 제 개인적인 견해이고 네. 스포츠 교류는 정치적 상황에 따라 계속해서 그 반복된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남북 관계가 좋았을 때는 스포츠 교류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었고 긴장 국면이 있었을 때는 스포츠 교류가 거의 중단되다시피 했거든요. 네. 이런 점을 우리가 계속해서 그 추이를 뭐 살펴보았기 때문에 2023년도 대회도 아마 그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꽤 크다. 뭐 이렇게 네. 이제 예측을 할 수가 있고 특히 남북 스포츠 교류는 정치적 그 결단이 먼저 있고 난 후에 네. 그 수단으로 사용된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그 스포츠 교류 결정이 있어가지고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고, 네. 그다음 또 특히 이제 스포츠인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도 거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정치적 상황이 매우 중요하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여하튼 앞서도 얘기했지만 남북 관계 개선에서 가장 큰 최대 변수는 북한의 소극적인 태도입니다. 네. 이 소극적인 태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결국 뭐 우리가 열심히 동분서주하면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 제일 좋은 조건은 일단은 남북 관계가 좋은 쪽으로 흘러가야 되고 네. 그 속에서 한반도가 평화 정착 무드가 조성이 된다면 뭐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도 여기에서 동감할 것이고 네. 또 뭐 지지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조금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경색 국면으로 계속 시작하게 되면 쉽지는 않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앞서 구 의원님께서도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유치 가능성에 좀 회의적이란 입장을 좀 내놓으셨는데, 자, 사실 작년 대회죠. 2018년 대회에서 북한 선수단을 창원시가 대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좀 지나친 면이 있다. 이런 입장을 좀 밝히신 바도 있죠. 네. 지난 2018년 창원 세계 사격 선수권 대회에 참여한 북한 선수단에 대해서 물론 참가 그 자체만으로도 큰 성과라고도 볼 수 네. 있습니다. 다만 이제 사격 선수권 대회 출전 목적으로 온 선수단에 12박 13일 동안 100여 명이 투숙할 수 있는 시설에 이제 22명의 선수에 이제 배려한 점도 네. 그렇지만 경기 일정 동안에 대회 참석 외에는 시민들과 소통과 교류나 차례나 전혀 없었다는 게 좀 아쉽고요. 그리고 세계 사격 선수권 대회가 세계 35개국 넘게 이렇게 오셨는데 선수들이 임원진과 오셨는데 여기가 꼭 북한 선수들만 오는 잔치인만 그냥 창원 대로의 현수막으로서 창원
사격 선수권 세계 사격 선수인데 이미지가 좀 훼손이 되지 않나. 네. 북한에 대해서 반감도 있으신 분도 있고 예. 북한에 옹호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면에서 행정적 차원에서 좀 현수막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도 좀 자제하고 좀 정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은 뭐 교류와 협력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창원시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런 완력 조절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십니까? 지금 이제 최근에 우리 북한과의 관계에서 보면 잘 사는 우리가 더 주고 못 사는 뭐 북한이 수용을 하고 해서 이렇게 버리는 게 아니라 좀 실질적으로 일방적인 대북 지역 정책은 좀 우리가 줘야만 하고 챙겨야만 하는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을 갖고 있고 창원시에도 실질적으로 어떠한 이득이 좀 될 수 있는가도 부분적인 고민도 돼야 할 것이고 네. 정치적 변수에서 자유로운 또 민간 주도 사업을 정리시키고 더욱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조 교수님께서는 창원시의 완급 조절 부분과 또 교류와 협력 차원에서 유치해야 한다는 부분에 어떤 의견을 좀 갖고 계십니까? 일단은 뭐 교류 협력 차원에서는 유치하는 게 마땅하다고 보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그 구 의원님께서도 뭐 동의는 충분히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거의 전적으로 동의도 하고 있는 있지만은 근데 제 개인적 소견으로서는 특별 대우는 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북한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는 특수성을 감안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한민족 또 동포로서 바라보는 그런 우리 시민들도 있고 그 다음에 적이다 경계의 대상이다 이런 그 시각으로 바라보는 분도 있고 근데 이 두 시각에 대해서 누가 맞고 틀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저는 전혀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그 다음에 우리는 다가가고 싶은데 북한이 안 받아주면 이것도 또 쉽지 않은 일이고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특히 더 그 자신들의 안전을 고려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북한 선수가 또 우리 시민들하고 그 이야기를 나누는 것에 대해서 북한 당국이 그렇게 썩 뭐 좋아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우리가 좀 기대가 좀 큰 부분도 있지만은 이런 부분은 충분히 더 감안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 아까 현수막이라든지 기타 너무 북한에 그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운영되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부분은 우리 시가 충분히 좀 그 고려할 필요성도 있다.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조금 포커스를 맞추되 그러나 다른 그 국 참여한 선수들에 대해서도 좀 더 정감 있게 다가가고 네. 더 세심한 그 주의를 가지면서 배려를 했으면 뭐 이런 일이 조금 덜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여하튼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다. 그 대승적 차원에서 큰 네. 틀에서 보면 뭐 충분히 우리 시민들도 좀 이번만큼은 공감하지 않았겠느냐 뭐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을 들어보니까 2023년 대회에도 북한 선수단이 유치가 된다면 뭐 북한의 특수성은 시민들이 감안을 해야겠지만 어쨌든 다른 선수에 대한 배려도 좀 감안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경남도와 창원시의 이 남북 교류와 협력이 계속해서 스포츠나 문화 예술 분야에만 치우친다는 그런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제 판문점 4월 27일 날 이제 양국의 이제 판문점 1주년을 맞아서 대구나 파주나 이런 데도 평화 마라톤 대회, 그리고 예천의 양궁 대회, 그리고 이제 사천의 국제 태권도 대회, 전국 지자체들이 남북 교류로 스포츠 문화 행사에 집중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우리 창원 역시도 스포츠 교류에 집중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창원시는 전국 이제 지자체들이 하고 있는 스포츠 교류 사업에서 좀 벗어나야 되지 않겠나. 네. 우리 창원시가 제조, 기계, 중화학, 원전 등 창원시 도시 기반 산업이 북한에 5개 경제 특구가 있습니다. 네. 22개의 또 경제 개발구도 있고 함께할 수 있는 민간 부분들 교류가 있어야 할 것이고 네. 북한의 이제 퍼주기식 지원을 이제 지향해야 할 것이며 창원시의 산업이나 환경이나 서로 정보 공유를 해서라도 함께할 수 있는 실리적인 남북 교류가 있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구 의원님께서 스포츠 문화 교류에서 더 나아가야 한다라는 지적해 주셨어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으로서 뭐 스포츠나 문화예술 교류를 하는 것 자체만으로 저는 뭐 굉장히 뭐 다행이라고 보고 네.
그러니까 지방 정부가 할 수 있는 교류 사업은 극히 좀 국한적입니다. 제한적이고 이 남북 교류 사업은 중앙 정부가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네. 그다음 지방 정부가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또 나아가서 이제 기업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정해져 있습니다. 특히 정치적 사안이나 군사 안보 사안과 연계된 이런 이제 사업들은 중앙 정부만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네. 지방 정부는 아무리 뭐 적극적으로 나서려고 해도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지방 정부가 나서 가지고 그 남북을 잇는 철도 사업에 참여한다. 이게 저는 현실적으로 이게 좀 쉽지 않은데 네. 그 지자체들이 가장 그 갖고 있는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굉장히 대형 사업에 좀 국한해서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고 이게 결국 이제 지적 사업으로 연결되다 보니까 자치단체장이 이제 표 획득에 차후 이제 자신들의 정치적 행보에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 굵직굵직한 사업만을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도 있고 네. 그다음 이 지방 정부가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일회성, 이벤트성 사업에 너무 그 국한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이제 실질적인 그 가시적 효과가 나타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이런 부분은 반드시 지향을 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이제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고려를 할 필요가 있고 우리 지방이 잘할 수 있는 게 뭔가 이게 대해서도 한번 신중히 생각을 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창원시도 여기에서 뭐 준비를 하고 있고 초점을 맞춰서 다양한 각도로 이제 노력을 지금 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의원님께서도 저와 함께 그 창원시 남북교류위원회 지금 소속이 되어 있고 열심히 네. 활동을 하시거든요. 그 의원님께서 한 번씩 하는 이야기가 우리 그 창원시가 갖고 있는 당감 또 한번 좀 보내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런 묘정을 북한에 좀 심었으면 좋겠다. 네. 뭐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장기적이고 큰 뭐 눈으로 팍 드러나진 않지만은 예. 이게 굉장히 오래 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의원님께서 하는 그런 사업이 좀 실질적으로 진행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있고 무엇보다도 이제 스텝 바이 스텝 단계를 좀 밟아가면서 조금씩 움직이면 더욱더 좋은 성과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앞서 다른 선수에 대한 배려를 좀 해야 한다 그런 지적해 주셨는데 창원시의회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창원시가 북한 선수단을 유치할 때 어떤 부분을 좀 더 고려했으면 좋겠는지 좀 정리를 해 주시죠. 2018년 평창 올림픽 때 또 창원 사격 선수권 세계 사격 선수권 대회에서 북한 선수들이 이제 참가함으로써 올 한해는 2018년 한 해는 이제 한반도에 뭐 평화의 싹이 틔워졌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맞습니다. 예. 올해 또한 또 2023년 아시아 선수권 대회를 대회를 창원시가 유치한 데 대해서는 뜻깊게 생각하고 있고요. 창원시에 이제 바라고 싶은 것은 북한 선수들의 유치원에 대해서 단발성 또 일회성 이벤트성에서 좀 떠나서 2023년 아시아 사격 선수권 대회를 이제 계기로 스포츠 교류의 일환으로 따뜻한 우리 지방에 우리 지역의 입지 조건을 살려서 북한 선수들이 동계 훈련을 우리 지역으로 와서 또 그 선수들이 여기에 있는 우리 학생들과 또 일정하게 또 경기를 한다든지 해서 이렇게 자연스러움 속에서 좀 남북 교류가 될 수 있는 또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이나 미래 세대의 이런 경기로서 또 우리가 움직임으로써 같이 함으로써의 오늘 그런 나눔에 의해서 또 남북 관계가 아마 앞으로 개선되지 않을까. 더 크게 우리 청소년들의 역할들이 좀 크게 남북 관계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교류와 민간 교류 사업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다양하게 노력도 해야 할 것이고 네. 미래지향적이고 지속 가능한 남북 교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겠죠. 예. 자, 앞서 이번 유치에는 시민 공감 또 시민들의 적극적 지지가 필요하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만큼 창원시가 시민 지지를 얻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예, 무엇보다 이제 시민들의 공감이 있지 않으면 이 사업은 쉽지가 않습니다. 네. 앞서 얘기한 것처럼 북한이라는 나라는 이중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교류 협력 사업에 대해서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네.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가 잘 좀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고 이 특히 통일 문제나 북한 문제를 다룰 때 가장 그 우리 사회에서 안 좋은 부작용 중에 하나가 남남 갈등입니다. 네. 그러니까 앞서 이중적 성격이 있다 보니 이런 남남 갈등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과거 이제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 시절에 우리 그 경상남도가 그 남북 경협 사업을 할 때 전문가들로부터 또 시민사회로부터 특히 북한으로부터 가장 잘했다는 평을 받았거든요. 왜 네. 그렇게 되었냐면 무엇보다도 앞서 얘기한 것처럼 도민들로부터 공감대를 그 형성해 가지고 이걸 공감대를 얻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게 가능했거든요. 네. 그래서 당시 또 특히 경상남도는 사업을 굉장히 투명하게 진행됐고 퍼주기식이 아니라 윈윈 사업으로
예, 서로 상호 호의 원칙도 준수하면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도민들이 굉장히 지지를 많이 했죠. 이런 부분을 우리 창원시가 잘 좀 수렴해가지고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창원시가 유치한 2023년 아시아 사격 선수권 대회, 부디 편향되지 않고 또 정치적이지 않은 진정한 스포츠의 축제가 되길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바랍니다. 오늘 헬로 이슈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